2026년 전국 최대 이슈는 단연 6.3 지방선거입니다. 조기 대선 1년 만에 치르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자 차기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각 정당은 이 때문에 일찌감치 지방선거 모드로 전환해서 민심 사로잡기에 나섰는데요.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 산적한 만큼 도민들도 어느 때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각 당 도당 위원장들과 함께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도당위원장, 국민의힘 조배숙 위원장, 조국혁신당 정도상 위원장, 그리고 진보당 전권희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방 선거를 치러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도당위원장은 참 고난도 많습니다만 그만큼 책임도 크실 텐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씩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장님부터 해주시죠. 네, 다가오는 지방선거 중요한 선거입니다. 도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통해서 도민이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6.3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그런 절차를 넘어서서 이제 갓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도에서 도민들이 염원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뒷받침해서 그러한 전북의 발전을 제대로 이끌어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조배숙 위원장님. 예. 전북 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우리 전북은 민주당에 여태까지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북이 굉장히 험지이고 험지다 못해서 사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전북 도민들이 민주당을 절대적으로 지지했고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 지역 우리 전북 경제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전북의 이 의미 있는 경제 이 수치는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점의 폐해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이 민주당의 이 일당 독재의 폐해를 깨고 새로운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서 변화와 혁신을 하는 그런 전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그러한 이 독주를 깨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정도상 위원장님. 예,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에 임하는 입장은 뚜렷합니다. 먼저 내랑청산 국힘 제로를 첫 번째 목표로 두었고요. 두 번째 목표로는 혁신정치 부패 제로를 두 번째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국힘 제로와 부패 제로에 총력을 다 쏟아서 선거에 임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와 아울러 전북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통한 일당 독점 체제의 균열을 내고 진정한 전북 정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하고자 합니다. 네, 전권희 위원장님. 네,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방 일꾼을 뽑는 지방 권력을 교체하는 선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전북은 소외와 차별로 변방으로 밀려나 있고 이제 자칫하면 고사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약의 중심으로 전북을 세우는 문제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북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 반, 진보 반의 호남 정치, 전북 정치 양날개로 새롭고 대담한
전북 정치를 만들어서 우리 도민이 함께 잘 살고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선거를 만드는데 진보당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있지요. 어느덧 새 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가량이 지났는데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어떻게들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조배숙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전에 우리 조국 혁신당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목적을 국힘 제로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과연 민주적인 정당에서 할 수 있으신 말인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북 도민께서 다 동의하시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평가를 보면은 여론조사의 그 국정 그 수행 평가를 보니까 지금 50%대 내려갔다가 지금 잠깐 60%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를 비교를 해보면 6개월 무렵에 김영삼 대통령은 84%, 문재인 대통령은 74%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우려, 불신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 그리고 저는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 대통령은 이제 그러셨어요. 파란색뿐만 아니라 빨간색의 대통령이기도 하다. 통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에서 되는 걸 보면은 이제 뭐 사법 분야,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나 이런 법 왜곡죄, 이렇게 사법 파괴 법안들로 상권 분립을 좀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가운데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코스피 지수가 뭐 5천을 향한다고 지금 굉장히 그걸 성과로 자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 장을 주도하는 것은 삼성전자와 그리고 또 SK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주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이면에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이제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거리를 가보면 상가가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환율이 1,500원대로 지금 치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기거든요. 저는 이제 이 정부가 어떤 국민 통합이나 그리고 또 경제, 민생에 대해서 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민주당 내에 최근에 이제 강선우 의원이랄지 김병기 의원이랄지 어떤 공천 뇌물 비리 사태가 터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민들이 경고를 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정 위원장님. 예. 지난 7개월 동안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것은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7개월 동안은 내란 극복의 시간이었습니다마는 사법부가 법원의 독립이라고 하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면서 내란 청산의 일부 지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7개월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가져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극복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7개월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 조금 더 빨리 특히 사법개혁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법원 개혁을 통해서 내란 청산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재명 정부의 지금 지난 7개월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민주당 내부는 좀 위태위태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파동,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난 선거 때 선거 비리로 인해서 신영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빚었는데요. 민주당 내부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견고하냐 그리고 완성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철저하게 연대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가면서 일을 함께 할 생각입니다. 네, 전 위원장님. 예. 네.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 국정의 정상화랄지 민주주의의 복원, 민생 회복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도민들도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내란 종식과 또 우리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촛불 들었던 국민들이 요구했던 사회 대개혁, 민생에 대한 어떤 나아진 이런 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더디다라는 평가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고환율, 고물가로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의 체감 경기가 너무 좋지 않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근데 앞으로 그 전망도 그렇게 밝지만 않고 특히나 우리 젊은이들이 민감한 부동산 문제 급등으로 또 이 주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불안감도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집권 여당의 책임이 중요한데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의 갑질 의혹과 부패 의혹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또 도민들에게도 큰 실망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내세우는데 맞습니다만 원칙 없는 통합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발탁의 문제는 검증을 거치겠지만 저는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통합도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민심이 수용할 수 있는 통합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개혁 의지는 있으나 실제 실행으로는 아직은 더디기도 하고 갈짓자 행보가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저희 진보당은 한편으로는 협력하면서 한편으로는 선명한 개혁의 요구를 내걸면서 비판적으로 선도하고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준명 위원장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지방선거 선거라는 것이 늘 평가를 담보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금년에 지방선거 이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냐 아니면 내란 종식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 또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냐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아마 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7개월 가지고 평가받을 시기도 아니고 역대 선거로 보면 2년 정도 도가 돼야 평가라는 말을 하지 1년도 도가 안 된 평가는 사실은 평가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제도로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선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또 현 집권 여당에 대한 평가도 수반될 겁니다. 저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정평가도 61%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 네. 저는 의미 있는 평가라고 보고요. 작금의 현 정부가 하고 있는 내용 또 대통령이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드라마보다 더 보기 좋은 그런 뉴스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많은 호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 많은 공격을 했습니다만 외국에서도 성공적인 실용 외교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또 코스피와 관련돼서도 물론 주도하고 있는 내용이 반도체이긴 합니다만 역대 정부에서 반도체 제대로 회생 못 시킨 예. 부분 뭐 AI와 관련된 GPU까지 포함하면서 전체적으로 신산업에 대한 기대 이런 걸 하면서 실질적으로 성공을 시켜서 코스피를 지금 견인하고 있고 또 경주 에이펙 성공적인 개최를 해서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자긍심을 제대로 일깨웠고 뭐 최근에 중국 방문에서도 한중 네. 뭐 여러 개 외교가 단절된 부분부터 복원하는 등 우리 국가의 민생이라든지 또는 경제 뭐 이런 부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번 중간 선거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지방선거는 과거에 대한 단죄를 제대로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를 견인할 수 있는 선거여야 된다. 그런 심판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는 부분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견인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평가가 반영된 그런 지방선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선거가 본격화되면 이제 현재 6개월이 조금 안 남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이슈와 쟁점들이 이제 지방 선거에서 이제 부각이 될 텐데 네 분께서 각각 보시는 도민들의 민심을 사로잡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지금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도상 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키워드로는 전북 정치 혁신과 다당제 확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당장에 드러난 슬로건으로 보자면은 일당 독점 극복, 무능 정치 극복, 부패 정치 극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일당 독점이 지난 35년 동안 지속됨으로써 전북 발전과 정치가 과연 선진화되고 발전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전북 도내의 여러 자치단체장들의 무능과 부패는 뭐 이런 말로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런 것들이 다 가려지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비는 마음이 블랙홀처럼 이것들을 빨아들여서 여전히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을 계속 선거에서 선출하게 된다면 전북 정치의 발전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역 정치의 다당화는 확립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거리 위원장님. 예. 네. 저희 진보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지방 권력 교체가 아니고 우리 전북이 그동안의 소외와 차별, 희생, 삼중 소외에서 변방으로 지금 거의 밀려나 있고 지방소멸 파고에 이어서 지금 자칫하면은 고사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우리 전북 정치권은 좀 자리 보전과 현실에 좀 너무 안주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핵심적으로는 소외와 차별, 희생의 변방에서 이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대도약의 중심으로 우리 전북이 서야 한다. 이런 걸 가장 우리 도민들이 열망하는 전북의 미래가 아닌가 보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전북 정치권 일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한쪽 날개로는 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과 진보 세력의 양날개로 신경쟁 체제로 우리 전북 번영과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 진보당 그리고 우리 전북에 있는 진보개혁 정당 함께 힘을 연대해서 그러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전북 열어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예, 윤준명 위원장님. 뭐 걱정하신 것처럼 전북의 발전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전북 발전을 견인하려면 유능한 인재들이 포진되고 유능한 인재들이 선택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꽤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성이나 유능함을 갖춘 인재들을 선출하고 또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과정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에서의 뭐 민주당 일당 독주 또 견제와 균형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뭐 선거 때가 되면 늘 해온 내용인데요. 우리 도민들은 잘 아십니다. 왜 일당으로 이렇게 민주당이 힘을 얻어서 할 수밖에 없는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전북 발전에 아무 기여를 못했다. 예, 이런 내용들이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왔고 특히 뭐 윤석열 정부 시절에 뭐 우리 새만금의 예산 폭고 문제도 사실은 양날개
정치를 하자고 하면서도 그런 게 반복이 됐고 네. 또 지난 이제 지방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공천을 하고 특히 전북의 경우에는 도덕성과 관련된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공천을 했고 그 공천 과정에 사실은 도덕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들이 지금 뭐 민주당이 아닌 진영에서 지금 웅지를 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민주당이 도덕적인 하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도민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예. 이번 선거 과정은 키워드가 유능함, 그다음에 도덕성, 그러면서 지역 발전을 몫을 제대로 찾는 노력, 이게 키워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배석 위원장님. 네. 또 제가 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꾸 이제 내란 종식 그리고 뭐 내란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내란이라는 것인지 물론 계엄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분노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이 형법상 내란 부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엄격한 법적 형사 구속 요건이고 여기에 대한 법적 평가는 전문성을 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다수의 헌법학자나 형법학자는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왜 재판을 합니까? 재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법부 판단에다 맡겨두고 좀 용어 선택에 있어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방이 위기입니다. 지금 지역 소멸을 앞두고 있습니다. 1년에 그 한 군 단위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출산율이 낮아서 지금 학교가 점점 이제 반을 축소하고 또 학교를 폐교하는 일이 이제 생깁니다. 전에는 초등학교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중학교도 폐교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번듯한 그 시 차원에서 정말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저희 지방선거는 이러한 지역의 위기를 절감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좀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북은 새만금의 문제 그리고 2036년도 하계 올림픽 유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능한 그런 그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앞서 그 답변 과정에서 일부 중첩된 내용들이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 싶습니다. 윤준병 위원장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각 당의 그 전반적인 선거 전략,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조금 개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뭐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만 민주당 최근에 이제 공천 파문, 공천 헌금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이제 나머지 야당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정청래 대표도 이제 전북을 다녀가면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주명 위원장님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참 곤혹스럽긴 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 민주당은 도덕성을 중히 여기는 정당인데 자금에 우리 당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이런 좋지 못한 내용들이 드러나오고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당혹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타당보다는 민주당이 훨씬 더 예. 도덕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앞서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하고요. 이런 공천 헌금과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없도록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네. 이와 같은 우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뭐 이런 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거 시스템을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꽤 깊이 고민하고 반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적인 개입이나 또는 금전적인 내용이 공천 과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예. 일단 원칙적으로 도덕성이 하자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부적격자를 배제시키겠다. 네. 대신에 배제되지 않은 그래도 적격이라고 판단되는 분 사이에서는 인위적인 개입이 없도록 하겠다. 예. 그래서 컷오프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서 주민이나 당원들의 뜻에 맞는 경선 과정을 제대로 시키겠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능함이 제대로 평가받고 유능한 인재가 선택될 수 있는 구조를 제대로 만들겠다. 이걸 저희들은 사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적격 후보자 제로, 또 억울한 컷오프 제로, 또 낙하산 공천 제로, 예. 그리고 불법 심사 제로. 이와 같이 시스템 자체를 투명하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지금 재론이 되고 있는 그런 공천 헌금 문제라든지 이런 예. 부정적인 내용들이 선거 과정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었고, 또 선거 관리할 때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10년 동안 뭐 10여 년 동안 상당히 많은 그 도당 차원에서 공을 들여와서 도민들과의 접점을 잘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잼버리 사태 이후의 예산 삭감이랄지 최근에 이제 재작년에 12.3 계엄 파문 이후에 상당히 조금 그 민심의 어떤 그 이반되는 현상이 더 심화된 측면이 좀 있는데, 조배석 위원장님, 뭐 일부에서는 지금 도지사나 시장 같은 주요 그 후보 확보 문제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후보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출마 촉진하기 위한 또 중앙당과의 어떤 논의랄까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저희들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이제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쭉 이제 노력을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큰 파동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멀리 내다보고 저희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제 다져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호남 동행 의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위원장이 되어서 전북 지역에 그 이제 저희들은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이제 영남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어떤 자매 결연을 맺어서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 담당을 하셔서 이제 애로사항을 같이 논의를 하시고 예. 예산도 반영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장동혁 당대표가 지난 29일, 30일 전남, 전북을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매달 한 차례씩 이제 호남을 방문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호남에 대해서 이제 공을 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들이 쭉 봤지만은 제가 이제 도표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도표를 좀 봐주시죠. 네, 도표에 보면은 이 지방선거에서 저희들이 선출직이 기초 의원도 없습니다. 광역 의원도 없고, 그리고 또 다 제로입니다. 뭐 기초원, 광역 의원, 뭐 기초 단체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선출직 보면은 지금 192대 제로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옆 동네인 충남을 보면은 이게 상당히 파란색과 빨간색이 이렇게 좀 그래도 조화롭게 돼 있지 않습니까? 충남은 한 번에 이쪽, 한 번은 저쪽 해서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4명이 우리 국민의힘이고 83명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견제 균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띄워줘 보시죠. 예, 그러면은 인구도 지금 전북은 이 5년 동안 7만 명이 지금 180만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충남은 지금 인구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세를 보겠습니다. 이 법인세를 보면은요, 저희가 전북이 작년에 낸 법인세가
걷어들인 법인세가 5,740억입니다. 그런데 충남은 1조 3,340억, 거의 2배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띄워주시죠. 그러면 1인당 GRDP를 보면 2024년도에는 3,798만 원이고 전체 지자체 중에서 14위입니다. 그런데 충남은 6,776만 원,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견제와 균형의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또 계속 우리 도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은 어차피 또 멀리 봐서 이제 또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지방 선거에 있어서 좀 동료도 하고 또 열심히 한 분에 대해서는 총선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당원 당규에 의하면 험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비례를 이제 공천하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또 메리트도 주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그 준비할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또 지지는 지지대로 하되 또 그러면서도 비판은 비판대로 하면서 또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정도상 위원장님, 이미 지금 뭐 일부 단체장 후보군들은 활발하게 또 지역에서 활동들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후보들, 어떤 전략들 지금 구상하고 계실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조배숙 위원장님께서 충남과 전북을 비교하셨는데 저는 약간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전북과 대구, 경북과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대구, 경북 쪽은 국민의힘이 일당 독점을 하고 있을 텐데 아니요, 일당 독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요. 제가 자료가 있어요. 아니 거의 저희- 하고 있을 텐데. 아닙니다. 일당 전북도 독점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의회 의원 중에 그게- 몇 명씩은 들어가 있겠죠. 아니요, 기초원이 0은 아닙니다. 몇 명 정도가 아니에요. 자, 지금도 뭐 우리 전북 지역도 보면은 기초의원들 보면은 비례로 뽑힌 국힘당 의원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예, 근데 아주 계실 극소수입니다. 영은 당연히 아니죠. 영은 당연히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썩 적당하지 않다. 비교군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 윤주병 위원장님께서 민주당 후보들이 도덕성이 높다는 말씀들을 계속 해주시고 자부심이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 그렇게 도덕성이 높은 후보들이 공천되고 당선되었는데 왜 부패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선거 과정에서 특히 경선 과정에서 대포폰 등을 이용한 여론 조작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온 게 사실이고 그걸로 인한 처벌을 실제로 오늘도 대법원 판결이 났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도민 여러분들의 비판적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는 이미 몇몇 단체장 후보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뭐 평가도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의 선거 전략은 뭐 간단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한정당으로서의 준비, 그다음에 대한정당으로서 전북 도정을 함께 할 수 있는 후보들을 내세움으로써 단체장들을 당선시키고 전북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선거 전략은 매우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 당 자치단체장 예비 후보가 되겠죠. 네. 예비 후보가 뭐 강당을 빌리거나 카페를 빌리거나 공간을 빌리고자 하면 첫날은 계약이 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전부 계약이 취소되는 사태가 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출마하시는 분들, 민주당 현직 자치단체장들이 끊임없이 방해하는, 그리고 우리 당 활동에, 조국혁신당 활동에 일종의 좌표 찍기를 통해서 이 방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현역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이 현역의 프리미엄을 내세워서
타당 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다음 선거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그 진보당은 소수 정당 가운데 상당히 의미 있는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정건희 위원장님, 이번 선거에서 또 진보 세력 어떻게 규합하시고 선거 치르실 계획인지요? 네, 하여튼 4년 전에 아까도 이제 저희 전북의 광역의원 지역구 36개를 포함해서 200여 곳의 광역의원 선출직, 기초의원 선출직이 있는데 일부 무소속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유일하게 순창의 광역의원과 익산의 기초의원 두 군데에서만 네. 저희 진보당이 후보가 지역구 선출되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또 그러한 저희가 부족하나마 그런 선택을 좀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도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전북에서 정말로 예전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날개는 실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금 위원 내란정당으로 도민들에게 상당히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북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기에는 지금 상당한 성찰과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공간을 진보당을 비롯한 개혁 진보 세력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북이 그동안의 소외와 차별, 삼중고의 변방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20만 명이 떠났고 작년만 해도 만여 명이 떠나서 무려 14,000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이제 170만 명대도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참 너무나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희 전북 정치권이 작은 자리에 이렇게 각축전이나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통합의 쓰나미, 변화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특히 집권 세력인 민주당에 대한 저는 책임과 대안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기자회견 했는데요. 호남 대통합의 깃발을 들고 500만 호남 대통합으로 저희가 전북이 재생에너지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무기로 해서 새로운 호남 번영, 전북 번영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하고 저희가 오늘 국회에서 호남권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전북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당당하게 선택을 받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진보당의 강점인 주민 밀착의 민생 정치로 또 도민들에게 선택을 받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우리 전북 우리 농도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일회성 시도에 끝나지 않고 진정으로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는 그런 정책으로 농업 정책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농민수당을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키고 또 우리 청년 농도를 정착할 수 있는 그러한 농도로 만들겠다 하는 비전을 제시할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정치의 문제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민주당의 한 날개로만 가지고는 이런 비상의 날개를 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실패한 민주당 국민의힘 양날개가 아니고 민주당과 진보 세력을 비롯한 진정한 양날개로 전북 정치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견인해내겠습니다. 한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몇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방의회 독점 구도 여러 차례 얘기가 되었는데요. 그 지방의회도 다양성을 조금 확보를 하고 견제와 균형적인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려면 선거제도를 좀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필요성들이 여러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준명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방의회 다양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당의 다양성도 의미가 있지만 계층별 또 특히 청년이나 여성이나 또 장애인, 소상공인 이와 같은 직역별 다양성, 이건 충분히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충분히 지역 정치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걸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제 비례대표 제도의 정수를 좀 늘리는 방안, 지금은 10%인데 20%를 좀 이번 기회에 확대하자 하는 내용이 국회 차원에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계층별 또는 직역별 다양성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정당별 다양성 문제가 기계적으로 그게 옳으냐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적으로 하면 다양하게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여러 목소리를 내는 게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우리 전북의 특수성과 관련돼서 이미 경험적인 평가들을 도민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이 부분은 주장해왔죠. 예.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힘을 실어줬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당도 출범했다가 소멸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부분 호소도 하고 양날개 쌍발통 이런 정치를 하자고도 제안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전북에 온 결과는 예전보다도 못한 결과를 사실은 안겼던 경험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전북 발전에 제대로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만큼 물 들어올 때 노절하고 우리 전북 몫을 찾고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을 제대로 풀어내고 극복하고 미래 비전들을 실제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지방 조직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현안들을 제대로 풀어내고 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잘 평가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배석 위원장님 아까 해주신 말씀과도 그 맥이 다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제가 자꾸 이제 상호 토론이라기보다는 이게 아니어서 제가 이제 잠깐만 그 자료 중에 그 첫 번째 자료를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제가 우리 조국 혁신당의 도당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경북 경남 자료도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이제 비례는 빼고 선출직만 보시면 제 밑에를 보시면은요. 전부 경북은 선출직만 해서 21명입니다. 그리고 경남은 그 기초단체장도 있고 광역의원도 2명이나 있고 그리고 또 합계가 7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가 된다는 거죠. 거기는 그래도 그나마 견제와 균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네. 사실 이제 우리 윤준병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제 도민들이 그 어떤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이제 이런 노력도 했지만 그 경험적인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런 부분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방적인 그런 통행 그리고 또 다수당의 독주는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와 균형을 하는데 물론 이제 진보당 그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저희들은 국민의힘은 전북 도당에서는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7석에 그래도 그 제1야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도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비례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비례 부분은 좀 필요성은 있는데 이게 또 까딱 잘못하면 지역 대표성이 약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좀 봐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넓게 보면 또 선거구 획정 문제와도 또 그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구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인 이상 4인 선거구를 좀 만들어 놓으면 그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 주류인 민주당 이외 정당들도 조금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립니다만 대부분 2인 선거구로 나눠서 쪼개는 경우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소수 정당이나 시민사회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반발하고 또 항의했던 그런 바들이 있는데 두 분께서도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정도상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이재명 정부 출범하기 전에 진보 정당, 민주당을 비롯한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소수 정당들이 합쳐가지고 합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네. 이 합의 내용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 대개혁이 실제적으로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4인 선거구가 있는데 3인, 4인 선거구를 쪼개서 오히려 2인 선거구로 후퇴할 조짐을 전국 각 지역에서 좀 보이고 있고요. 이 주도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3인 이상 선거구로 아예 각각의 지역 도의회에서, 시도의회에서, 광역의회에서 이것을 재지정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못 박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울러 광역의회 선거구도 지금 소선거구제인데 역시 중대선거구로 개편해서 다양하게 후보들이 선출될 수 있는 네. 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준병 위원장님께서 지난 35년 동안 민주당 일당 독점에 대해서 뭐 다른 실험을 해봤는데 견제와 균형 해봤는데 뭐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사실은 35년 동안의 지역 정치 독점에 대한 반성이 좀 먼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 국회의원이 전부 민주당 소속이고 또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당 소속이었고 윤석열 정부 때도 다 민주당 소속이 전북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은 심지어는 장관과 장관급 4분까지 포함한 5명 정도가 장관급 인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 발전은 난망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진출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 상태로 희망 고문만 계속하고 있다면 이건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을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비례 다양성도 좀 확대를 해야 되겠고 기초의회 선거구는 3호인 선거구를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못을 박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정건희 위원장. 예, 방금 우리 윤준병 의원님께서 그 비례대표 확대 얘기하셨는데 정말 환영하는데 문제는요. 민주당이 이 말로는 그동안에도 몇 번 정치개혁을 약속했습니다. 2022년도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선 후보 시절에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했지만 사실상 그때 그 이후에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야사당과 함께 정치개혁 합의를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그게 거의 지금 유야무야되고 실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권 세력이 되면 좀 책임 있게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좀 이행을 해주시지 않으면 제가 보면 정치 불신이 또 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을 약속을 지켜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광역의원도 기초의원처럼 3, 4인 저는 중대 선거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한 명만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부터 정말 무지개 정치, 이재명 대통령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로 무지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일단 출발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부터 하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히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포함한 거대 정당들이 저는 이것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함께 합의해서 실천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도선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좀 보여주실 것을 좀 강력하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아주 짧게 해주시죠. 예.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을 위한 변화 시도를 하고 있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정치 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선거라는 게 기본적인 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룰을 다수결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개특위는 늘 여야 합의 동수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잘 반영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례대표 좀 늘려서 계층의 다양성을 좀 높여보자 그러면 지역 대표성이 훼손된다 하는 게 지금 국힘에서 또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하고 싶고 약속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또 이게 선거 룰이라고 하는 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함이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도 함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거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남아있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지금 훌쩍 지나서요.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거가 지금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오늘 같은 순서 또 기회가 닿는 대로 마련해서 네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선거 관련 내용 말씀 나눌 기회를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2026년 맞아서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균형 발전 또 신산업 고도화 같은 정부 정책들이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지금 추진이 될 예정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올해 지방선거 어떤 선거가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30초씩만 짤막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준병 위원장님부터 해주시죠. 네,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전북 발전에 대한 비전 또 철학들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이 실제 전북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경쟁은 치열하게 그러나 결과에는 승복할 수 있도록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내란 제도로 종식하고 또 민주주의를 회복하면서 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제대로 담보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배석 위원장님. 네, 저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한 이 준비된 인프라가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는 그런 계기가 되는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일방 독주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서로 경쟁이 있고 그것이 그 전라북도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큰 그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선거에 있어서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정말 이게 양날개로 날아야 더 멀리 날 수 있습니다. 그 양날개는 좌우라고 합니다. 어떤 이념적으로 좌우, 진보, 보수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떤 이런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어떤 새로운 출발이 되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바라고 또 도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정도상 위원장님. 네, 민주주의는 영어로는 데모크라시입니다. 데모크라시의 원뜻은 데모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모크라시는 지역에 기반한 정치가 민주주의인데요. 지역 내 민주주의, 지역의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확립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정치의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 지방선거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우리 전북 지역의 데모크라시, 전북 지역의 민주주의는 충분히 회복되고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큰 힘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고림 위원장님. 예, 이번 선거는 우리 전북의 미래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전북 정치의 혁신을 가르는 중대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저희 전북 더 이상 소외와 차별, 희생의 변방 지역이 될 수 없습니다. 전북 대도약의 중심으로 다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 정치가 대대적인 혁신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중도 보수인 민주당과 우리 진보 세력이 실질적인 양날개를 구축해서 이런 전북의 새로운 대도약을 만드는데 이번 지방선거부터 우리 호남민들에게 전북 도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선거로 만들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든 선거가 중요하지만 지방선거는 그중에서도 지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지요. 도민들의 가슴에 와닿을 공약을 고심하고 약속하고 또 지킬 정당과 후보는 누구인지
꼼꼼하게 살피고 따지는 건 유권자들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